요즘 들어서 참 이상한 기업 위기 소식들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어떤 곳은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어떤 곳은 데이터 보안이 뚫리죠. 이게 언뜻 보면 다 제각각 흩어진 조각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공급망의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춰보면서 기업이 어떻게 리스크를 단단한 회복 탄력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쿠팡의 노동 이슈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실제 물류창고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의 문제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건 같죠? 하지만 공급망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이 두 사건은 놀랍게도 같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습관적으로 특정 부서나 담당자 개인을 탓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원인을 누군가의 실수로 결론 내리는 순간 그 위기는요, 이름하고 얼굴만 살짝 바꿔서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성장의 숨은 위험인데요. 부재는 속도가 설계를 앞지를 때입니다. 모든 기업이 꿈꾸는 바로 그 성장. 하지만 그 화려한 그림자 속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와, 저 회사 성장 속도 엄청나다, 여기에만 막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로켓이 발사대를 부수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엄청난 속도를 버텨낼 단단한 발사대, 즉 구조를 함께 만들었냐는 거죠. 내부 통제나 안전 시스템 같은 구조적인 설계가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면 언젠가 터지는 사고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예고된 필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취약한 구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사일로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부서를 전문화하고 쪼개는데요. 아주 역설적에게도 이렇게 딱딱 나뉘어 있는 구조가 리스크를 오히려 뻥튀기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조직을 나눕니다. 물류는 물류팀이, 데이터 보안은 IT팀이, 세금 문제는 재무팀이, 법적인 이슈는 법무팀이. 각자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리스크라는 게 그렇게 부서별로 깔끔하게 찾아오질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관부서에서 아주 사소한 데이터 오류가 하나 생겼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배송 지연으로 이어지고요. 곧장 매출에 타격을 주고 고객들의 불만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막대한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죠. 작은 오류 하나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네, 이걸 바로 사일로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높은 담벼락을 쌓고 자기 부서 일만 하는 거죠. 물류팀은 물류 문제만 얘기하고, IT팀은 시스템 안정성만 얘기하고, 재무팀은 비용만 얘기합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거대한 리스크의 흐름은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의 벽이 높을수록 리스크는 오히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꼬인 문제를 풀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뭘까요? 바로 CSM, 통합공급망 관리 체계입니다. 이건 그냥 부서 하나 더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요. 비유하자면 제각각 자기 악기만 연주하던 오케스트라에 드디어 지휘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CSM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부서가 제각각 쓰던 말을 버리고 리스크라는 하나의 공용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은 판단 기준을 공유하고 미리 약속된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통합 거버넌스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CSM은 또 하나의 부서를 만들거나 서류 작업을 늘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책상 서랍에 잠자고 있는 두꺼운 규정집도 아니고요. CSM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고 각 부서의 전문성을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묶어주는 공유된 의사결정 모델 그 자체입니다. 좋아요. 개념은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CSM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바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회복 탄력성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통합실사, 72시간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검증 가능한 신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통합실사입니다. 이건 그냥 서류 몇 장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원산지 데이터부터 통관 정보, 그리고 최종 고객 데이터까지 이 전체 흐름을 하나의 연결된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에는 안 보이는 숨겨진 재무 리스크, 바로 우발부채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감사 과정 자체가 이 회사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약점의 신호를 시장에 읽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가 통합실사의 역할입니다. 네, 72시간.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이 시간이 바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이 72시간 의사결정 구조인 겁니다. 사고가 터지고 72시간 안에 공급망을 중단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같은 치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건 IT팀 실무자가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니죠. CEO, CFO, 법무, 공급망 책임자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전 약속된 프로토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시간만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지연된 시간 자체가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검증 가능한 신뢰. 이제 시장은요, 그냥 싸고 빠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ESG 데이터는 어떤지, 탄소 배출량은 투명한지, 통관 기록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증명하길 원하죠.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신뢰라는 게 더 이상 뭐 착한 기업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시장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딱 계산해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CSM을 또 돈 들어가는 일이네 하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봐야 합니다. CSM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손실에 상한선을 그어주는 아주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CSM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손실은 여기까지다 라고 방어선을 미리 쳐두는 것과 같아요. 만약 이 구조가 없다면 그 손실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이 CSM이 있는 기업, 오른쪽이 없는 기업인데요. 구조적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겠죠? 그럼 기업이 돈을 빌려오는 데 드는 비용, 이걸 어려운 말로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본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숫자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도 이 WACC, 즉 할인율이 높아져 버리면 기업의 현재 가치는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공급망 리스크는 그냥 운영팀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재무 변수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긴급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조직을 향해 있습니다. CSM이 대체 뭐냐? 이걸 한 문장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바로 이 배의 평형수입니다. 평소에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그 존재조차 잊고 지내죠.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보이지 않던 평형수가 배의 무게중심을 꽉 잡아주면서 침몰을 막아주는 겁니다. CSM이 바로 기업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에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당장 우리 회사에 위기가 터진다면 72시간 안에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살려야 할지, 그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만약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그 막막함, 그 불확실성 자체가 이미 여러분 조직에 가진 가장 크고 분명한 리스크라는 신호입니다.